우리 매일 상사랑 일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상사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리더란 말이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 리더, 보스. 뭐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은요, 이 단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미묘한 차이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그 차이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매니저와 리더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매니저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를 내리고 일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리더는 좀 달라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꼭 높은 직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힘. 네, 바로 그게 리더의 핵심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영향력이요. 좋아요. 그럼 이런 엄청난 영향력, 즉 리더십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왔어요. 처음에는요, 리더는 뭐랄까, 영웅처럼 특별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위인이론 같은 거죠. 그러다가, 아니야, 리더의 행동을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 라는 훨씬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타고난다,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들은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만능 열쇠 같은 게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이 간단한 깨달음이 리더십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상황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리더십은 더 이상 만능 열쇠를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대신 지금 내 앞에 상황이라는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적 리더십의 대표 주자가 바로 피들러의 상황 모형인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리더한테 당신 스타일을 바꾸세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대신 당신의 스타일이 가장 잘 통하는,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을 찾으세요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매칭입니다. 궁합이죠, 궁합.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드러납니다. 오직 성과, 결과를 외치는 과업 중심적인 리더 있죠. 이런 리더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최악일 때, 즉 극과 극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대요. 반면에 키워크 좋게 으쌰으쌰하는 걸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리더는요. 상황이 좀 애매하고 적당히 복잡할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자, 또 다른 중요한 상황 이론으로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리더를 팀원들이 목표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즉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고 보는 거예요. 길이 헷갈리면 명확하게 알려주고 길에 돌부리가 있으면 치워주고 가다가 지치면 물도 주고 딱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이 네 가지 스타일을 마치 연장통에 있는 도구처럼 자유자재로 꺼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맞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한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지시형이 필요할 거고요. 뭔가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팀원한테는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지원형 리더십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네, 지금까지는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리더십의 또 다른 한 축,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축일지도 모르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어떠세요? 리더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없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또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고 해요. 리더도 사람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고 더 잘 맞는 소수의 내 집단, 즉 인그룹을 만들게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인 외집단, 아웃그룹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인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관심을 받으면서 쑥쑥 성장하는데 아웃그룹은 그냥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관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 내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비판도 받지만 솔직히 많은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는 단순히 이거 하면 보너스 줄게 같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스스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는 진짜 멘토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든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화려한 리더십도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죠. 근데 이 신뢰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같은 진실성. 둘째, 직원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 자애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능력.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신뢰라는 집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여러 이론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를 때가 많죠. 만약 그 중요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면? 심지어 내 상사가 정말 최악의 상사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의 전략은 뭘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